데실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많이 낭송을 주관했습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티베트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벤파 제링은 소유럽에서 티베트 옹호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6대 가샤기 제6차 상술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티베트 학교들이 CBSE 시험에서 우수 성적을 얻었고 장관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티베트 대표단이 스페인 의회를 방문하여 티베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호주 티베트 의회 그룹 상임 공동의장에게 축하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달력으로 네 번째 달인 사가다와이 첫날 죽락항 사원에서 마니 만트라를 낭송하는 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부처님 석가모니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승려와 비구니, 현지 티베트 및 히말라야 지역의 일반 신도들이 사원에 모여 수백 명의 마니를 낭송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간단한 연설에서 모든 이에게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좋은 마음이 기르고 친절하게 대하며 악의적인 생각과 탐욕을 피할 것을 촉구하여 보디치타의 개운한 마음을 반쪽주고 공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도 또 깊은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종국위원회의 최신 연례 보고서는 티베트인들이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심각한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 표현, 종국 정책 비판, 온라인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연례 보고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중국 인권 및 법치 상황을 다루며 2010년 이후 중국 정부와 달라이라마 대표들 간의 협상을 제재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 환생 라마, 특히 달라이라마의 선택과 인종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다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술 강화 독재주의라는 새로운 장이 포함되어 새로운 기술이 중국과 전 세계에서 감시, 검열, 자유 억압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다뤘습니다. 위원회는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들이 취할 행동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대통령 벤파 제링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소유럽 4개국에서 티베트 옹호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 관계자, 의회 의원, 언론 및 현지 티베트 커뮤니티와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은 이탈리아 티베트 의회 그룹 회장 데 프리아무 안드레 상원 의원, 부회장 엘레니아 말라파시 의원, 그룹 회장 및 이탈리아 티베트 협회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후 라디오 라데킬레와 인터뷰를 하고 티베트의 오랜 친구들과 현지 티베트 커뮤니티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대통령 벤파 제링은 통합, 다양성, 동물관리 대변인이며 외교 및 인권위원회 회원인 녹색당의 피카엘 나가시 의원, 인권 대변인이자 인권위원회 위원인 굵은 구글로 박사, 새로운 자유보람의
헬리케 프렌트 스테더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프린트 매체 데이 구릴워, 오스트리아 프레스 이엔첸시, 그리고 프랜스와 인터뷰를 했으며 뉴스레어 니오누스의 편집장 스테픈 슈트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후 비엔나 주말 티베트어 학교를 방문하고 비엔나 시의회 의원 파커스와 만났습니다. 독일 일정으로는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중국이 티베트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민지 기숙학교와 티베트 종교 자유, 특히 달라이라마의 계승 문제를 다루며 일련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을 인용하여 베를린 지도자들에게 유사한 도구를 고려하고 다가전 포럼을 통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독일 연방경제개발부의 종교 자유 및 신앙 담당 정부 커미셔널 유넷 디렉팅 안케포마와 만났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독일 연방하원의 외교 대표이자 의회 감독 베놀프 의장 로덴리헤 기제페터 의원과 중요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직면한 티베트인들의 실용적인 교연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권을 지키려는 공통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로데히리 게지페터 의원은 달라이라마의 평화와 비폭력 메시지 및 티베트인의 전략적 비폭력 투쟁의 지속적 중요성을 찬양했습니다. 대통령은 독일에서 유럽, 특히 독일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강점을 활용하고 티베트인들에게 영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이 선도국으로서 독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자유를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월 10일 스위스 쥐리히에서 대통령은 아르카우 주말 티베트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언어와 문화에 소중히 여기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사와 부모들의 공동 노력을 칭찬하며 대통령은 아르카우 주말 학교와 같은 기관이 다음 세대의 티베트인들을 양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쥐리히 대학에서 티베트 학생 네트워크와 유럽 티베트 정년회가 공통으로 주최한 다양한 학생들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대화에서 티베트 다이스포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앙 티베트 행정부의 정책과 티베트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16대 가삭의 전략적 비전에 대한 청년들의 관점을 탐구했습니다. 쥐리 대학에서 대통령은 다음으로 티베트 커뮤니티 스위스 및 리히 덴슈텐 사무소 방문하여 위텍 스위스가 주최한 또 다른 토론을 가졌습니다. 5월 15일 대통령은 4일간의 파리 방문을 위해 출발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의원들, 대학생들과 만나고 관련 당국자들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4월 30일 레지옹 돈네르 훈장 수여식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의 최근 만남에 이어진 것입니다. 16대 가샤그는 5월 13일 스위스에서 제6차 상술전략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일간의 반기별 회의에서 이전 5번의 회의에서 작성된 조치들의 이행을 달아가며 진행 중인 전략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위원회의 목표에 따른 향후 옹호 이니시티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제링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위원회 구성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중등교육위원회는 5월 13일 12학년과 10학년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13개 티베트 고등학교에서 962명의 학생들이 12학년 시험에 응시해 11개의 학교가 100% 합격률을 기록하며
전체 합격률은 99.69%였습니다. 10학년 시험에는 23개 학교에서 1,007명의 학생들이 응시해 전체 합격률은 97.12%, 평균 합격률은 63.35%를 기록하여 다소 향상된 성적을 보였습니다. 교육장관 장라 달람 졸마는 축사 메시지를 통해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의원협회 회장과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유럽에 기반을 둔 망명 티베트 의회 의원 둡덴 왕첸과 국제 티베트 캠핑의 전무이사 왕보 대통령이 링친 갱캉 대표와 함께 5월 10일 스페인 의회를 방문하여 티베트의 심각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갱캉 대표는 토론 중에 인권 침해와 티베트 언어, 종교, 문화를 중국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폭력을 고수하는 티베트인의 강인함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둡덴 왕친 의원과 왕부 대통령은 티베트의 종교 자유와 유럽 내 티베트 문제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 행사는 티베트의 오랜 친구인 전 상원의원 로버트 나하르의 노력으로 가능해졌으며 스페인 일간신문 엘 문도에 보도되었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호주 티베트 사무소 대표 갈마 생기는 호주 의회에서 호주 녹색당의 바바라 보콕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갈마 대표는 티베트 망명의회 의장 캠포 소남담필과 정보 및 국제관계부 장관 놀진 돌마에 축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바라 보콕 상원의원이 호주의회 티베트 그룹의 새로운 공통의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며 갈마생기 대표는 호주 티베트 위원회의 전무이사 조이 배트포드 박사와 동행했습니다. 의장과 장관은 메시지에서 보콕 상원의원의 티베트 대해 공감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임명이 인권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려는 노력의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